트럼프 아까 누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극우 유튜버만 보지만, 극우 유튜브 방송만 보지만, 이분은 극우 유튜브 방송도 보지만 뉴욕타임즈도 읽어요. 이 사람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그 모든 큰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폭탄 발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내가 요만한 걸 확 던지면 요 정도 나오겠지라는 걸 계산하고 나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칠레레 팔레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어떤 말을 던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는 뼛속까지 사업가 맞아요. 본인에게 이익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익이 사실은 본인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인 거죠. 물론 단점도 큽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어. 뭐랬어. 미국에 이익되는 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야. 왜? 민주당 정부는 그 전에 대통령들은 막 점잖이 떴단 말이야. 막 외교적 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은 거죠. 이 땅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 민주주의 가치가 밥 먹여주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저는 여러분께 밥을 먹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일자리 없어졌죠? 아니 왜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밖에다 지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건 팔아먹는 놈들 왜 물건을 딴 데서 만들어가지고 물건만 보내? 야, 미국 땅에 공장 지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 이 땅의 노동자들로 만들어. 이게 관세예요. 관세 때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가 너무 비싸지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슬슬 꼬셔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너 여기다 공장 지으면은 관세 때릴 필요 없잖아.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월요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쾅 하고 침공을 해요.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민주주의 국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미국이랑 유럽이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린 지원 안 한다. 왜? 야, 이 전쟁이 미국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도움이 없잖아. 그러면서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네? 이제 우리 그걸 받아야겠어. 자, 이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면 뭘 했냐면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하 광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나라에 많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푸틴하고 말도 잘 통하고 푸틴하고 친하니까 분명히 푸틴 편을 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9월에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나름 승리 계획이라고 제안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안서 내용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몇 개월 후에 밝혀졌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젤렌스키는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히토류를 비롯해서 지하 광물 너무 좋은 게 많다. 그거 개발권 미국한테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달라. 미군 들어와서 우리 지켜주고 그거 같이 개발해보자 라고 자기 나름대로, 야, 이 정도면 미국이 혹하겠지? 트럼프가 사업가니까 요 정도 이익이면 혹하겠지. 자, 그걸 트럼프가 9월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2월 초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히토류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내 전략에 먹혀들었어 이러면서, 다른 서방 국가 역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물 많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개발해서 돈 벌어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그걸 개발하는, 하필이면 거기에 묻혀있는 곳이 어디다?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걸 개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걸 노린 거야. 그 이유 때문에라도 서방 국가들이 미국이 빨리 전쟁 끝내고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끝내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되치기를 어떻게 당했느냐. 지난 12일에 미국 재무장관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자, 전쟁 중인 나라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간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재무장관이 간 거는 분명히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고 뭔가 일이 터졌다. 그때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야, 너네 나라 재건투자기금이라는 제안서를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내밀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그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50% 지분율 미국한테 주십시오. 이거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 들어와가지고 혹시라도 투자 계약 맺을 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돈 1달러당 2달러로 갚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너네 생필품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너네 마음대로 외국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와 계약 못해요. 그리고 너네 가지고 있는 이 지하 광물 가지고 우리가 유치권, 우리가 이걸 담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우리 미국이 가집니다. 자,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영어로 뉴욕에서 뉴욕 법으로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국제재판 안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사인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 이거 경제 식민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은 거예요. 나는 나라를 팔 수 없다 이렇게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사인하든지 아니면 푸틴한테 잡아먹히든지 선택해. 젤렌스키는 히토류나 지하 광물을 가지고 트럼프와 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젤렌스키의 한계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훨씬 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해 9월부터 트럼프는 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히토류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우크라이나 전체를 내가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게 트럼프입니다.